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올해 부동산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미 대세 하락장이 시작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 2배에서 5배까지 뛰었기 때문에 적게 떨어지는 곳은 20% 미만의 미미한 하락에 그치겠지만 거품이 심한 곳들은 최대 80%까지 떨어지는 곳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이 떨어질 곳들은 어디이며 10년이 지나도 가격이 회복이 힘들 곳들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얼마가 떨어지든지 단기 폭락을 이겨내고 다시 신고가를 찍을 곳들과 장기적으로 폭락할 곳들을 알아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전화 주십시오. 한국부동산 8% 대폭락 5억 집이 1억. 자, 대지양 10곳 과연 어딜까요? 지금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부동산 폭락 요인 참 아이러니한 게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하락장의 4가지 요인을 한번 색다르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상승장의 폭등에 구실을 했던 거예요. 항상 폭등을 시킨 것들이 폭락을 시킵니다. 이게 문제예요. 보실래요? 먼저 2030 영끌이 상승장의 급등을 야기했지만 결국은 이것 때문에 폭락을 할 거고, 갭 투자도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도 마찬가지, 그리고 집값 폭등을 방관한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보실래요? 먼저 2030 영끌 대출 활용, 공항 매수 해서 이 투자 목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영끌한 거예요. 1월에서 7월 21년 말하는 거예요. 41.9%, 7월달 44.8%로 무려 영끌 엄청나게 빚을 지고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작년 7월에는 상투 아닙니까? 갭 투자, 물론 전세 끼고 무리하게 갭 투자한 사람도 무려 50%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걸 화살표 보세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돼요. 이제 지금 대출 제한하고 금리 인상하니까 영끌이 급감됐죠. 결국은 이 영끌들 때문에 집값이 폭락을 하는 거예요. 많아졌다가 받쳐주지를 못해 하는데 계속 받쳐주다가 안 받쳐주니까 지금 매수자가 줄어들어 가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매물을 토해낼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갭투자. 갭투자는 제한이 없었어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지금 정부가 갭투자 잡겠다고 해놓고 국회도 잡겠다고 해놓고 잡은 게 하나도 없어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갭투자. 자, 10대 90.97%, 20대 71%가 갭투자. 10대는 97%, 30대 49, 40대 46, 50대 45, 60대 40, 합계 47%. 진짜 엄청난 갭 투자를 했죠. 전세 끼고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전세를 악용해서 투자.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전세가가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율도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가 무진장이 감소된 거예요. 결국 갭 투자가 늘었다가 갑자기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가지고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갭 투자들이 나중에 집값이 추락하게 되면 전세값도 떨어지면서 경매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값 폭락의 원인을 제공해요. 이번에 외국인 투자 보실래요? 자, 특히 중국인들이 문제입니다. 주택 매입의 역차별,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출 까다롭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중국인들이 많이 매수했어요. 외국인 매입이 5년간 91.7%나 증가했고요. 2021년 77,692호, 땅 3년간 40%나.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고 중국 자체가 하락하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도 싼데 굳이 우리나라 걸 사겠어요? 중국도 감소하고 있고 또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막 던진단 말이에요. 특히 하락이 본격화되면 보세요. 이제 중국인들 막 털고 나가죠. 집값 폭등을 방관했다.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갭 투자 지속적으로 방관하는 건 맞아요. 국회가. 자, 법인, 외국인 이 투기 엄청나게 했죠. 법인들 투기, 뭐 외국인들 투기, 다주택자들 투기.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집값이 거품이 심해졌어요. 그러면 거품이 심할수록 폭락도 큰 거예요. 그래서 대선이나 지자체 선거, 자, 이 선거가 지난 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많이 거품이 심한 만큼 폭락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이 4가지 폭등 요인이 폭락으로
마법처럼 탈바꿈 하는지 알겠죠? 여기 보면 부동산 부자들, 상투장 2030 세대 폭탄 돌리기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부자들, 특히 이제 다주택 법인도 있지만 부자들은 2030 젊은 층에게 엄청나게 떠넘기기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촉을 잘 알아요. 뭐 98년, 2008년, 2013년 뭡니까? 집값 폭락할 때 가장 바닥장이야. 이때 바닥장. 이 바닥장이 아예 쓸어 모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2030 세대들 언제 많이 잡은 줄 아세요? 2002년, 2006년, 2021년 상투장이에요. 상투장. 이 꼭지 시세에 떠넘기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젊은 층이 문제가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재테크 경험이 풍부하고 바닥에 매입했어요. 이 사람들. 저점 갭 투자, B2 집중했고요. 저점이니까 뭐 갭 투자, B2 할수록 유리하죠. 집값 폭락, 방어 능력도 뛰어납니다. 자, 금매, 분양권 뭐 할 것 없이 마구잡이로 잡았어요. 부유층과 청년층의 양극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떠넘기다 보니까 청년층, 재테크 경험도 부족하죠. 그래서 상투 매입했어. 수입도 적고 대출은 많아. 위험해. 집값 폭락, 하우스 푸어로 전락을 한 게 예전에는 2006, 7년에도 자, 폭등을 했을 때 잡았다가 2012, 13 다 30, 40 특히 30대 하우스 푸어가 제일 많았어요. 영끌 갭 투자, 가정 파탄이 일어나고요. 미혼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출산 이런 원인이 돼요. 젊은 층들이 튼튼한 나라가 미래가 있는 나라죠. 이렇게 떠넘기기. 거품 많은 곳 결국 대폭락할 겁니다. 자, 단기적으로 위험한 것과 장기 위험한 것은 구분해야 돼요. 먼저 지역적으로 봤어요. 자, 서울 특히 강남 전국 지역별로 랜드마크나 비싼 곳들은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가격으로 따졌을 때 가격이 비쌀수록 위험합니다. 제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요, 그 호재가 많기 때문에 비쌀 거 아니에요. 이미 선반영돼서 위험해요. 10억 이상 모두 급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서울 같은 경우는 20억 이상이 더 위험하겠죠? 자, 호재, 교통 호재, 뭐 개발 호재, 신도시 호재, GTX라든가 이런 호재들로 인해서 엄청나게 뛴 곳들은 폭락합니다. 유형을 볼게요. 아예 한강변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재건축,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이 많이 뛰었잖아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건 알아요. 여러분들 아까 80% 폭락한 다음에 이 중에서 나와요. 틀림없이 1, 2, 3, 4 중에서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평균적으로는 이제 반토막 난다고 치고. 자,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돼. 하락장 단기 폭락과 10년 이상 장기 위험한 거. 아무리 많이 떨어졌어도 단기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은 회복할 수가 있어요. 뭐냐? 서울, 아까 강남을 포함한 서울, 그리고 비싼 아파트 랜드마크들은 또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입지가 나쁜 곳들은 별로예요. 호재가 있는 곳, 아까 GTX 결국 또 호재 이런 것들은 회복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또다시 새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회복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6번이에요. 이게 제일 안 좋아요. 10년 이상, 아니 20년 회복 못할 수도 있어요. 지방의 광역시, 2기 신도시의 비싼 것들, 수도권의 랜드마크,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 인천의 랜드마크 고가 아파트, 이런 곳들은 입지가 안 좋아요. 지금은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 미래 입지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곳들은 이번처럼 똑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또 나와줘야 집값이 신고가를 찍지, 그렇지 않고 평상시 보통 상황이라면 폭락한 다음에 회복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수도권과 광역시 시세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보세요. 자, 수도권 2013년 바닥을 찍고 진짜 많이 뛰었죠. 이게 수도권입니다. 자, 엄청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언제 꺾이고 있습니까? 21년 말부터 22년에 빠르게,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빠르게. 그리고 결국은 예상은 2016년에 폭등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런데 광역시 보실래요? 광역시는 좀 사이클이 달라요. 오히려 2010년에서 14년은 올랐어요. 그러다가 수도권 뛰었을 때 거꾸로 내려왔네요. 그쵸? 특히 광역시가 그래요. 19년, 20년 언저리에 세종 뛰면서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상승 기간이 좀 짧았죠. 수도권은 좀 길었고, 물론 경기도는 짧았지만 아무튼 이래요, 모양이. 자, 그런 다음에 22년 아마 이렇게 똑같이 수도권처럼 똑같이 떨어졌다가 여기 보세요. 회복이 늦어지죠.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도권보다 불리합니다. 같은 가격에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사이클이 달랐다가 여기서 사이클이 일치해요.
그렇죠. 같이 떨어지고 같이 올라가고. 다만 최근에 지방 광역시라든가 중소도시가 조금 더 길게 뛸 가능성이 높아요. 왜? 늦게 뛰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수도권은 길게 뛰었고 지방은 19년 이후로 늦게 뛰었기 때문에 좀 더 상승을 이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결국 2022년이나 23년 폭락장에 똑같이 폭락을 하고 서울은 많이 회복하는데 지방은 회복도 별로 못하면서 끝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연도별로 집값 대폭락 요인. 그러면 한번 연도별로 볼까요? 자, 거품이 최고치였던 2021년. 자, 서울 도심이 세계 2위야. 세계 2위. 얼마나 많이 뛰었는지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많이 뛴 게. 자, 그리고 22년 작년부터 금리 인상 대출 제한이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인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 끝나지 않아요. 1.75까지 또는 2.0까지 0.25%씩 인상한다고. 그리고 미국은 올해 한 번에 그냥 짜자작 올라갈 거예요. 4번 막 스트레이트로. 그럼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2%까지. 자, 아무튼 올해는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좀 어려워질 것 같고, 그리고 22년 말에는 강력한 정책, 즉 이제 5월 달에 정부 대통령이 이제 누가 되면 새로운 정책을 바로 펴지는 않을 거예요. 지자체 때문에. 하반기 때 강력하게 할 가능성이 커요. 새 정부 출범하면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정부보다는 집값을 확실히 잡습니다. 왜? 지금 집값 거품이 심해서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잡는 거예요. 뭐 갑자기 폭락시킨다기보다도 연착륙 본인들이 시킨다고 하는데 그게 뭐 조절이 됩니까? 폭락되는 거지. 물량폭탄이 24년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1000만 가구. 대략 공급폭탄은 200만이고, 그리고 다주택이라든가 법인의 매물이 800만 해서 1000만. 그리고 입주 물량이 이때 24년부터 계속 늘어나죠. 자, 인구는 급감합니다. 특히 생산 인구가 급감한데 25년에 새로운 화두예요. 결국 이렇게 25, 6년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영끌, 갭투자, 다주택. 자, 폭락장의 사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자, 위험한 투자자 셋이 있습니다. 빚투자 한마디로 영끌이죠. 그리고 갭투자, 전세끼고 투자. 세 번째, 가장 위험한 게 다주택이라고 했어요. 법인하고 다주택. 그러면 빚투자 10억짜리 한 채를 잡았다고 생각하자고요. 10억짜리를 잡았는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자본금 5억, 대출 5억 꼈어요. 얘가 반토막 나면 5억이 되겠죠. 자본금은 다 날아가요. 결국 갖고 있는 건 대출밖에 없어요. 직장이라도 잘리는 순간 대출 못 갚아서, 원리금을 못 갚아서 자본금 탕진하고 원금 이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매당할 겁니다. 다만 버틸 수만 있으면, 경제 파탄만 안 일어난다면 이자 내면서 결국 회복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고가 아파트. 자, 이제 두 번째 갭 투자 볼까요? 10억짜리 한 채. 10억. 자, 자본금 5억, 전세 5억 껴가지고 잡은 거예요. 자, 근데 5억으로 떨어지면 자본금만 빵원이 되겠죠. 그리고 전세 낀 게 5억.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본금이 이제 다 날라갔는데 집이 10억에서 5억으로 떨어지면 전세값도 3억 정도로 떨어져요. 그럼 2억 돌려줄 돈이 없어. 왜? 5억을 돌려막아야 하는데 이제 전세값이 3억이니까. 그래서 자본탕진, 전세 하락하면 경제 파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끌보다 무서운 건 갭투자입니다. 갭투자를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다주택 볼래요? 다주택은 더 위험해요. 곱하기 3. 자, 10억짜리 세 채니까 30억이네요. 맞죠? 자본금 15억에 전세 3개. 보통 다주택, 아파트 다주택은 전세 끼고 잡는 게 많아요. 그러면 자, 이렇게 했는데 15억으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세 채니까. 자본금 빵원이 되는 거예요. 무려 15억이나 손해본 거죠. 전세 15억 남았는데, 자, 이 경우는 왜 문제가 되느냐. 자, 전세가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전세가. 그러면 자본탕진의 전세 하락. 오히려 여기 갭투자 한 사람보다 3배나 위험했죠. 3개 잡았으니까. 경제 파탄. 이거는 이거는 실전 사례예요. 예전에 2011, 12, 13, 14년에 주구장창 하우스포들이 나왔던 코스입니다. 이제 IMF 신용평가사, 한국부동산 부채를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는데, IMF와 신용평가사 최근에 한 건 아니고 여러 번 했죠. 한국경제TV, 한국부채 급증 경고. 자, 저금리, 저성장,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이걸 걱정하고 있어요. 다행히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강하니까 조금은 나은데 아직 안심할 게 못해요. 문제는 지금 이제 갑자기 금리를 올렸고,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이런 부분들이 아주 엄청나게 문제가 될 겁니다.
부동산 거품 위기, 홍콩 다음으로 심각하다고 세계 도심이 2위라고 했죠. 집값 하락 아주 취약합니다. 영세 대출자, 즉 자영업자들도 너무 대출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율이 세계 1위예요. 1위. 그것도 압도적 1위입니다. 자영업이 많다는 것은 코로나 시대에 좋지가 않죠. 실업률도 높은 편이에요. 자, 그다음에 현금 살포. 어쩔 수 없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현금 살포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돼요. 대외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높은 상황에서 환율도 취약하고 지금 여러분들 달러가 우리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자, 외환부 요구가 옛날에는 많은 편인데 지금 뭐 4천억, 5천억 달러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적어요, 지금 보유율이. 그러니까 이거 위험한 거예요. 가계부채 최대. 가계부채도 뭐 세계 1, 2위 그러잖아요. 코로나발 부동산 투자, 금융부실 확대 우려. 코로나발 너무 돈을 계속 찍어내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네 주식이네 너무 위험자산에 지금 몰빵했어요. 전세대출로 투자. 특히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이 전세대출이 화근입니다. 금융 시스템의 화약고라고 아예 일컫고 있어요. 여기에서. 뭐가? 전세대출이. 은행 전세대출 폭증했는데 이거 빨리 없애야 돼요. 전세대출 못 받게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부총리, 금감원장, 금융위원장, 하는총재 이 사람들이 자 경제수장들이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수장들. 이런 말 했어요. 주식 환율, 집값 퍼펙트 스톰 올 수 있다. 금감원장. 홍남기, 집값 시장 예측보다 큰 폭 조정이 온다. 연일 폭락을 경고했어요. 오죽하면 경제수장들이 옛날에 미네르바가 말했던 폭락을 경고하겠어요. 자, 제가 경고한 건 경고도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집값 급등, 가격 조정 이어지면 폭락이 된다. 기대심리 투기 수요, 불법 거래 상승 견인했는데 각종 지표가 최고 수준이라서 위험하다. 정은보 금감원장. 대내외적 리스크, 외환, 주식, 부동산 퍼펙트 스톰이 올 수도 있대요.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대요. 자, 테이퍼링, 헝다. 자, 해외 변수도 있고요. 자, 대출, 집값 거품이 심하다. 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자산 과열. 너무 자산 과열이 뜨거웠죠, 한때. 금융시장 리스크로 확대되고 이게 자산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락 우려가 있다. 금융 불균형이죠, 지금. 가계대출 억제 강력하게 진행하겠다. 이거 가계대출이 제대로 억제를 못 시키면 금융위기 터지는 거예요. 이주열 하는총재 집값 폭락을 여러 차례 경고했고 가계부채 누적 증가 경고 충격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주택 조정 가능성 높아져 가지고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노래를 부르죠. 자, 무주택자 매입 신중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해 볼게요. 왜 지금 집을 사면 안 됩니까? 조심해야 하는 거. 자, 왜 그러냐? 비과세. 여러분들 비과세가 뭡니까? 2년 대부분 2년 이제 조정지역이니까 거주해야 하잖아요. 보유도 해야 하고. 지금 매입하면 2년 실거주 비과세 어려워요. 정확히 말하면 잔금 기준이니까 2년 한 3개월? 과연 그때까지 뛸까요? 2년 3개월 동안? 뛰어야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야. 여기 보세요. 양도세 1년 만에 팔면 1억 올라도 7천만 원이 나네. 오른다는 보장도 없지만 2년 이내 60%, 거주 안 하고 갭 투자하면 40%. 이렇게 세금 내는데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뛰겠어요? 뛰어봤자. 지금 폭락장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고가 위험, 취득세 거의 다 그것만 들어갑니까? 취득세 들어가죠. 중개소 비용 들어가죠. 이자 나가죠. 자, 비과세가 어렵고 세금이 많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폭락의 우려가 있어요. 무엇보다. 오르면 찔끔이고 떨어지면 폭락 맞아요. 이거 향후 5년간 상승폭보다 하락폭이 훨씬 큽니다. 바닥 출발이 아닙니다. 이미 100까지 뛴 상태에서 출발이에요. 점수가 낮아도 청약으로 조금 집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폭락장에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금매 잡으세요. 뭐 반토막 난 상태에서. 자, 아파트가 아닌 걸 잡아도 안 돼요. 자본금이 적어도 아파트가 아닌 것도 위험합니다. 얘들은 뭐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 싸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얘들은 안 팔려요. 이거 잡는 순간 평생 가난하게 살 걸 각오하세요. 뭐냐? 토지. 토지는 이제 잘 잡으면 좋은데 대부분 잘 잡기 어려워요. 빌라,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매입하면 뭐 금액은 싸니까 들 떨어지는 것 같지만 10년간 안 팔려요. 그러니까 폭락장에 다 놓치죠. 무리 없는 실거주, 중저가, 저평가, 대단지 아무튼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지 이런 것들
비아파트 집중하면 안 돼요. 갭투자 집값 폭등의 1등 주범입니다. 갭투자가 왜 1등 주범이냐. 자, 법인들 갭투자 매입. 한 개 법인이 무려 3,500개를 갭투자했어요. 이랬는데 잡지를 않는 거야. 이거 투기 아닙니까? 비율 90%예요. 법인들은 거의 다 90%가 갭투자야. 규제도 안 하고 판관하고. 자, 두 번째 다주택자들. 갭투자 매입 3년 동안 10채 매입한 사람이 965명이에요. 한 명이 266채 폭식을 했어. 이렇게 많이. 갭투자 비율도 무려 다주택자는 65%나 돼요. 일반인들도 갭투자했죠. 4년간 3배 증가, 평균 50% 대회. 자, 10대들도 98% 10대 이름으로. 여기 보시면 갭투자가 제일 안 좋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집값 폭등의 주범인데 이거 법인 다주택이 아예 몰빵했고 일반인들도 이렇게 많이 해요. 집값 잡으려면 갭투자를 못하게 해야 돼요. 자, 보유자산 현금을 확보하라. 자, 보유자산 보면 부동산, 주식, 현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거품이 제일 많은 것은 부동산 주식이에요. 현금의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부동산 주식의 위험자산의 거품이 심하다. 부동산 하락 금융위기 20에서 60%.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터지든 안 터지든 반토막 이상 폭락할 수 있다. 황금성이 떨어집니다. 이건 잘 안 팔린다 이 말이에요. 그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대단지 아파트도 안 팔리는데 다른 것들이 팔리겠어요? 자, 다주택 갭 투자는 폭망 위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하고. 자, 부동산 폭락장 물려가지고 기회 상실.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잡아야 하는데 하락장에 내 것이 물려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해. 자, 주식 보실래요? 금융위기 때 얘들은 더 많이 떨어져요. 50에서 75%. 금융위기가 아니면 이렇게 안 떨어집니다. 주식은 반드시 금융위기 때 폭락하고요. 부동산은 금융위기가 아닐 경우에도 폭락한다. 자, 이제 평상시 주식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70% 탕진한다고 하잖아요. 자, 그리고 주식 폭락장 물려가지고 오히려 폭락 진짜 잡아야 할 때 못 잡는 거야. 현금을 보유했다가 이러세요. 주식 부동산 상승장에는 손해보니까 하지 말고 주식 부동산 상투장에 현금만 보유하세요. 자, 하락장이 오면 또는 경제위기가 오면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로만, 분명히 말했어요. 우량주. 주식에 몰빵하세요. 집도 잡아도 좋습니다. 자, 부동산 폭락장에 2배에서 3배까지 벌 수 있습니다. 많이 벌면 제가 옛날에 그랬죠. 50배까지 번다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주 시뻘겠다가 시퍼렇게 바뀌었네요. 이제 분위기가 완전 전환이죠. 4억 아파트가 20억 이상 오른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20억 아파트가 4억으로 떨어지는 것은 나라가 망한다? 이러한 논리는 자가당착입니다. 모든 부동산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품이 심한 곳들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